사람 이야기 제2편 좌뇌형과 우뇌형. 여러분은 자신이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만 알아도 자신의 성격 60%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칼 융의 8가지 성격 분류나 MBTI 성격 분류를 보면 둘 다 사람의 성격을 크게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나머지 성향들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 이야기에서는 외향형이나 내향형 대신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나누어 별이로 삼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MBTI에서 말하는 외향형이나 내향형은 변할 수 있는 성질이기에 별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좌뇌형과 우뇌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좌뇌형과 우뇌형은 사상의학에서는 양인과 음인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양인과 음인이라는 표현보다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훨씬 구체적이고 각 형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좌뇌형의 사람과 우뇌형의 사람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과 마주할 때 1차적으로 좌뇌형은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고 우뇌형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한다는 것이 서양과학이 발견한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때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분류 방법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뇌는 느끼는 뇌이고 좌뇌는 계산하는 뇌입니다. 좌뇌는 닥치는 상황을 맞는지 틀리는지 재빨리 알아냅니다. 이렇게 분석적인 작업을 통해 자기의 행동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뇌는 닥치는 상황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좌뇌를 이성뇌로, 우뇌를 감성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좌뇌를 남성뇌, 우뇌를 여성뇌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성격을 판단하는 데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남자의 성격을 가진 여자도 있고 여자의 성격을 가진 남자도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좌뇌형과 우뇌형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뇌와 정신은 뇌과학자들에 의해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인간의 뇌에 대한 뇌과학자들의 성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약 1.4kg의 무게이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에 비해서도 3배나 큽니다. 몸무게의 2% 정도의 무게이지만 에너지는 무려 20%를 씁니다. 그만큼 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는 아래쪽 영역에서 점점 위쪽으로 발달해 왔으며 뇌는 크게 뇌간, 번연계, 피질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인간의 강력한 경쟁력은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신피질의 능력과 정신적 책략 덕분입니다. 예술이나 문명, 문화의 번영은 모두 신피질이 거둔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신피질 수준의 중추들이 감정 생활의 전부를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중추들은 마음속에 쌓아둔 어려운 문제, 특히 정서적 응급 상황에서는 대뇌 번연계의 의견을 따릅니다. 두뇌의 좀 더 고도한 중추들이 대뇌 번연계의 영역에서 생겨났거나 대뇌 번연계의 영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감성뇌인 번연계는 신경 구조물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두뇌가 자라는 뿌리가 되는 감성 영역은 무수한 연결망을 통해 신피질의 모든 부위와 뒤얽혀 있습니다. 감성 중추는 사유 중추를 포함해서 두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식 활동의 뿌리가 감성 중추, 즉 감성뇌에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인간을 이해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뇌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좌뇌와 우뇌의 역할도 밝혀냈습니다. 우뇌는 세계와의 접촉, 즉 새로운 지식을 주관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익숙해지면 그것을 다루는 소관은 좌뇌로 넘어갑니다. 좌뇌는 알고 있는 것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좌뇌는 논리적이고 우뇌는 창의적입니다. 우뇌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친근함을 느끼는 반면 좌뇌는 기계적인 것에 친근함을 느낍니다. 좌뇌는 국소적이고 단기적인 반면에 우뇌는 큰 그림을 봅니다. 좌뇌는 추상화하고 범주화하는 데 능한 반면 우뇌는 맥락 속에서 개체를 살피는 데 능합니다. 좌뇌의 성향은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고 우뇌의 성향은 개별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좌뇌는 사물의 공통점에 관심을 두고 우뇌는 차이점에 관심을 둡니다. 사람은 좌뇌형 혹은 우뇌형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좌뇌와 우뇌의 차이점은 사람의 성격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단서들이니 깊이 새겨야 할 사항들입니다. 위의 좌뇌와 우뇌에 대한 지식은 마음 혹은 뇌에 관한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인간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도 지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만 알아도 성격의 많은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좌뇌형과 우뇌형의 성향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입니다. 좌뇌형은 양인이고 우뇌형은 음인입니다. 좌뇌형은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고 우뇌형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합니다. 좌뇌는 이성뇌, 우뇌는 감성뇌라 하고 좌뇌는 남성뇌, 우뇌는 여성뇌라고도 합니다. 좌뇌형은 자기의 관심이 많고 우뇌형은 우리의 관심이 많습니다. 좌뇌형은 외향적인 성격이 많고 우뇌형은 내향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좌뇌형은 사고형이고 우뇌형은 공감형입니다. 좌뇌형은 능동적이고 우뇌형은 수동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좌뇌형은 공격적이고 우뇌형은 방어적입니다. 타인에 대해 좌뇌형은 적대적이지만 우뇌형은 우호적입니다. 좌뇌형은 객관적 사고에 능하고 우뇌형은 주관적 사고에 능합니다. 좌뇌형은 이기적일 경우가 많고 우뇌형은 이타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좌뇌형은 매사에 투쟁적인 경우가 많고 우뇌형은 협력적입니다. 좌뇌형은 이상적이고 우뇌형은 현실적입니다. 반대가 아니냐고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첨언하자면 좌뇌형은 논리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를 상상한다는 말이고 우뇌형은 닥치는 상황이 좀 더 개선되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좌뇌형은 논리적이고 우뇌형은 경험적입니다. 좌뇌형은 분석적 지능이 발달해 있고 우뇌형은 사회적 감성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좌뇌형은 비사회적 사고를 하고 우뇌형은 사회적 사고를 하느라 바쁩니다. 좌뇌형은 인지적 공감이 앞서고 우뇌형은 정서적 공감이 앞섭니다. 좌뇌형은 처벌을 통해 조직을 통제하려 하고 우뇌형은 보상을 통해 성과를 이루려고 합니다. 좌뇌형은 자신감이 떨어지면 문제고 우뇌형은 자존감이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좌뇌형은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지만 우뇌형은 겸양이 우선합니다. 좌뇌형은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우뇌형은 간접적으로 둘러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좌뇌형은 매정하게 굴고 우뇌형은 다정한 편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좌뇌형은 무시하는 쪽이고 우뇌형은 외면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인생을 좌뇌형은 경쟁이라 생각하는 편이고 우뇌형은 협동의 가치를 둡니다. 의견이 맞서면 좌뇌형은 고집을 부리는 편이고 우뇌형은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매사에 좌뇌형은 마침표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우뇌형은 느낌표로 끝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좌뇌형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우뇌형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뇌형은 일을 처리할 때 명령을 선호하고 우뇌형은 우선 설명을 충분히 하는 편입니다. 좌뇌형은 상호투쟁적이고 우뇌형은 상호부조의 가치를 둡니다. 좌뇌형은 자존감이 높으면 문제가 되고 우뇌형은 자존감이 낮으면 문제가 됩니다. 좌뇌형은 실패 시 남 탓을 하고 우뇌형은 실패 시 자책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좌뇌형은 결과가 중요하고 우뇌형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좌뇌형은 위계질서를 중시해 서열을 가리고 우뇌형은 개인 차이를 존중합니다. 당연히 좌뇌형은 자기중심적이고 우뇌형은 타자 중심적입니다. 지금까지 좌뇌형과 우뇌형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나타내는 성향의 특징을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는 좌뇌형과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우뇌형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모두 가변적인 것으로 서로 바뀌거나 혼재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분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성격 테스트에서 거론되는 특징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좌뇌형의 사람과 우뇌형의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이 분류를 테스트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본인의 성격의 일면입니다. 자기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자기가 운해형인지 좌뇌형인지만 알아도 성격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여기에 타고나는 네 가지 성격을 더해야만 사람의 성격을 더욱 또렷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이 어떤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